표준 오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준 편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이 표본 평균이 분포를 가진다라고 하는 문장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오늘 한번 표준 오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굳이 제목에 표준 편차를 넣은 거는 보통 표준 오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표준 편차랑 어떻게 달라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넣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시는 이유가 표준 오차랑 표준 편차를 자꾸 붙이려고 그래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물론 표준 오차랑 표준 편차가 관련이 있죠. 근데 그 관련성이 사실 너무 적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표준 오차랑 표준 편차랑 글자 하나 틀리고 다 똑같으니까 계속 그거랑 뭔가 엄청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 편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준 편차를 이해하는 거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 오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준 편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이 표본 평균이 분포를 가진다라고 하는 문장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사실 표준 오차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백날 표준 편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표본 평균은 분포를 가진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신다? 표준 오차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표본 평균이 왜 분포를 가질까? 그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그 영상 보기도 귀찮다. 그러면 이 영상을 꺼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왜 표준 오차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표집과 분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에서 얘기를 해드리면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말 꼭 넣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표집을 하는 순간 분포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거를 헷갈리시는 게 아니 내가 왜 내 연구 논문 쓰려고 표집 한 번만 했는데 왜 분포가 생겨? 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분포가 왜 존재하지? 뭔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분포라고 하는 거는 한 번만 여러분들이 표집을 해도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10명 정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달러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굉장히 연봉이 센 사람들입니다. 뭐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봉 1억. 나머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제가 전수라고 하겠습니다. 모수, 파퓰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대상으로 제가 평균 연봉을 한번 질문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샘플을 딱 2개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2개만. 샘플 사이즈는 2개, 샘플 사이즈는 2개.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2명의 고연봉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평범한 연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뽑았습니다. 파란 색깔 2명 뽑았습니다. 뭐 합리적인 수준의 연봉이 나오겠죠? 2천에서 3천 정도. 2천에서 3천.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봉이 나올 겁니다. 또 뽑았습니다. 자, 이제 초록색 2명 다른 사람이 뽑혔죠? 이번에도 역시 좀 다르겠지만 2천과 3천이 나오겠죠. 근데 앞에서 나온 이 사람들의 연봉과 지금 이 초록색 연봉 사람들이 같을까요? 비슷하겠지만 값이 좀 다르겠죠. 네. 그리고 또 2명 뽑았는데 이렇게 완전히 고연봉자가 2명이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굉장히 연봉이 높게 나올 겁니다. 1억이 나오겠죠. 이게 사실 이제 인터넷에서 연봉 물어보면 댓글로 다 1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이 표집의 핵심은 우리가 그 결과를 믿는가에 굉장히 달려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표집을 수행했을 때, 자, 이때는 2에서 3천, 믿을만해. 여기도 뭐 비슷하고 믿을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순간 전혀 믿을만 하지 않았잖아요. 즉, 우리가 표집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표본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표본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 이 표본이 믿을만한 표본인지 믿을만하지 않은 표본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표집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이 표본이 과연 믿을만한 표본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평균 연봉이고 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고 이 Y축이 믿을만한 정도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까 초록색이나 파란색 보면 파란색의 연봉이 미묘하게 높았지만 둘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얘보단 얘가 조금 더 믿을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연봉이 1억 정도 돼버리면 평균 연봉이 1억이래, 직장인 평균이. 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을 이렇게 하던, 샘플링을 이렇게 하던, 혹은 샘플링이 이렇게 나오든 간에 우리가 다른 애들 샘플링을 안 했어도 이 샘플이 지금 우리가 표집한 이 샘플이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집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분포를 가지게 된다. 자, 이거를 이해했다? 표준 오차는 끝났습니다. 왜? 표준 오차는 이 분포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한 샘플을 가지고 표집을 해서 뭔가 값을 구했어. 그리고 그 값에 믿을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포를 만들었어. 이런 분포를 우리가 참고로 표집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집에 대해서 우리가 분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표집 분포라고 하고 우리가 이거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표집 분포의 표준 편차가 바로 표준 오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오차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특별한 분포의 표준 편차다. 특별한 분포가 어떤 분포냐? 표집의 분포다. 근데 표집의 분포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더 간단하게 그냥 표집 분포라고 한다. 이거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표준 오차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건가? 우리가 표집을 통해서 얻은 값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1억 연봉 믿을 만한 건지, 하여간 뭐 2천만 원 이게 믿을 만한 건지, 우리가 한 그 표집이 이걸 가지고 평균을 내건 표준 편차를 내건 무슨 값을 가졌는지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 낸 값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표집을 하니까 분포가 생겼죠. 그죠? 표집을 하니까 아까 위에서처럼 표집하니까 이렇게 분포가 생겼잖아요. 자, 표집을 하니까 분포가 생겼고, 분포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표집을 통해서 나온 값의 크고 작음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 분포를 알면 크고 작음을 판단할 수 있다. 제가 이거 T분포, F분포, 카이스퀘어 분포 얘기할 때 계속 했던 얘기죠. 분포를 알면 어떤 값의 크고 작음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표준 오차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크게 헷갈릴 일은 없으실 겁니다.